아니, 팝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고?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팝업입니다. 특히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팝업의 성지처럼 돼버렸죠. 디올 팝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평생 있어야 할 매장보다 스케일이 더 커요. 자크미스 팝업은 이렇게 잘 꾸며놓고 딱 10일밖에 안 해서 화제가 되었죠. 패션 브랜드뿐 아니라 F&B나 컨텐츠 사업하는 곳에서도 팝업을 엄청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모습이 바뀔 정도입니다. 수요가 높아지면 공급가가 오르기 마련. 요즘 팝업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만든 브랜드 아이언에이프의 도쿄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 이야기를 하면서 팝업 스토어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간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했던 팝업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는 처음 진행해보는 거라 긴장했는데요. 이번 팝업은 도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시부야에서 했습니다. 그 스크램블 스퀘어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시부야에서도 가장 핫한 공간이 바로 미야시타 파크인데요. 미야시타 파크는 도쿄에서도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 이유는 땅값 비싼 시부야에 있는 유일한 공원이기 때문인데요. 원래 미야시타 파크가 그냥 지상에 있는 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발전하던 1960년대에 좁은 공간을 더 활용하려고 이 공원을 없애버리고 공공주차장을 만들어버린 다음에 옥상에 공원을 만든 겁니다. 어쨌건 도시에서 공원은 꼭 있어야 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가 되고 흉물스러운 존재처럼 된 거예요. 일본에 미쓰이 부동산이라고 부동산계의 삼성 같은 대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0년에 이 미야시타 파크를 리모델링합니다. 아래를 쇼핑센터로 만들어버리고 옥상에 똑같이 공원을 만든 거예요. 이 공간은 순식간에 시부야에서 가장 핫한 공간이 됩니다. 입점해 있는 브랜드가 루이비통, 프라다, 구찌, 발렌시아가,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죠. 키스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미쓰이 부동산은 이 명품 라인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곳을 공실로 만들어 놓고 팝업 공간으로 위치합니다. 한 20평 남짓한 공간인데 월세가 어마어마해요. 거기다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업자랑 미팅하고 필요한 소품과 공간을 제작하고, 심지어 가운데 있는 나무는 에이프에 어울리는 바나나 나무를 직접 식물원에서 공수해왔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중간 기둥 디스플레이에 한 번씩 영상 뿌려주기도 해야 되고, 또 판매 직원도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장은 그냥 쉽게 나가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머니스웨거 같은 소상공인이 이런 곳에서 팝업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시작은 제 일본 진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아이언에이프의 일본적 사업 파트너가 제 어렸을 때 친구입니다. 일본에서 패션 브랜드 몇 개를 하는 법인을 가진 대표죠. 한동안 연락이 뜸했다가 이번에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작년에 바니즈 뉴욕과 한큐 백화점 팝업도 다 이 친구 없었으면 어려웠던 일이었죠. 바니즈 뉴욕이나 한큐 백화점 팝업도 일본 내에서 꽤 화제가 됐었던 일이거든요. 백화점 팝업은 백화점에서 매출 목표가 있습니다. 매출의 일정 수수료를 떼가니까 높게 잡고 수수료를 많이 떼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니즈와 한큐에서 이 매출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백화점에서 팝업을 하면 브랜드들 사이에선 다 이야기가 돕니다. 거기는 이번에 얼마 했다더라, 목표 클리어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요. 아이언에이프는 어쨌건 굵직한 백화점에서 목표를 클리어함으로써 좋은 레퓨테이션이 쌓이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번 팝업을 같이 하게 된 주인공 루시앙 펠레피넷이 등장합니다. 루시앙 펠레피넷은 프랑스 파리 브랜드예요. 여기 창업자도 약간 특이한데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한번 창업하고 일 열심히 하다가 자기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싶다고 브랜드 닫고 세계 여행 다니다가 다 다니고 와서 다시 브랜드 차리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 5대 상사라고 불리는 곳 중 이토추 상사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좋아하는 주식 포트폴리오로 유명하죠. 이 이토추의 패션 관련 계열사도 코로넷이라고 있는데, 이 코로넷에서 수입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루시앙 펠레피넷입니다. 대기업의 자본이 느껴지죠. 이미 도쿄 내에서도 긴자식스, 미드타운 같은 임대료 비싼 곳에서만 장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옷이 비쌉니다. 루시앙의 가장 대표적인 옷이 캐시미어 니트거든요. 그래서 루시앙 별명이 킹 오브 캐시미어예요. 여기 니트 하나가 5,600만 원씩 해요. 진짜 부자 아니면 사기 힘들죠. 거기다 루시앙이 대표적인 아티스트나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좋아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와 이미 20년 전에 콜라보를 했고, 피너츠나 심슨 같은 곳과도 콜라보를 했고, 최근에는 뱅크씨와도 연락이 닿아서 뱅크씨랑도 콜라보를 했어요. 작년에는 GD 신발로 유명해진 미아라 야스히로 콜라보도 있었는데 저도 티셔츠 한 장 사서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아이언에이프가 백화점 팝업 결과도 좋고 기존에 없던 아이템으로 나오니까 화제성이 있던 거예요. 사실 패션씬에서는 언제나 자극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루시앙 펠레피넷, 일본에서 함께 작업해온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디힐, 그리고 아이언에이프 이렇게 같이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한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장소 섭외나 이런 것들은 정말 대기업의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야시타 파크 담당자 바로 연락해서 장소 잡고 섭외하고, 저같이 영세 사업자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고요. 루시앙에서 만든 아이언에이프 캐시미어는 무려 60만엔. 그런데 이미 10장이 넘게 팔렸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무자본 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돈이 돈을 굴러가게 하는 사업도 정말 잘하면 영향력이 크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팝업이 진행되면서 저는 또 다른 브랜드들과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내년에는 패션 말고도 다른 영역의 브랜드와도 계속 재미있는 일을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결국 팝업을 하는 이유는 큰 자본이 들지만 자본이 자본을 낳고 화제성을 가지고 오면서 레퓨테이션을 쌓고 또 다른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에가 아닐까요? 현재 미야시다 파크의 아이언에이프 팝업은 11월 말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영상을 본 수혜거들 중 도쿄를 방문한다면 한 번씩 들려보시길 바래요. 계속해서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쌓고 싶다면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